반갑습니다. 수시박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목이 살짝 안 좋아서 음질 혹은 제 목소리가 좀 안 좋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학생분들의 넓은 양해 혹은 넓은 아량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오늘도 역시 신청받은 자기소개서와 함께 왔는데요. 오늘은 미디어 혹은 방송영상학과를 지원하는 이금현님의 자기소개서를 들고 왔습니다. 그럼 1번 문항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 지식 채널 2를 언급하고 있어요. 지식 채널 2를 언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배움의 길에서 경험하는 웃음 대신 한숨 하면서 포기할까 말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보고 조금만 어려우면 나오면 포기하려고 했던 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수학을 배울 수 있는 하이메스를 얘기하면서 멘토멘티 수업도 언급하고요. 혼자 수학 문제를 풀면서 쉬운 문제라도 공식을 외우는 것에 치중하지 않고 원리와 과정에 집중했더니 다른 응용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평소에 3단 논법과 명제를 연관시키면서 평소에 알던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니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재밌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먼저 구체적으로 쓰셨다는 점에서는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하이메스, 명제, 3단 논법, 지식채널 2, 포기할까 말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써서 좀 이 사례가 생생하고 신뢰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다만 제가 이제 조언을 해드릴 부분은 가장 인상 깊었던 배움의 길에서 경험한 웃음 대신 한숨, 이게 뭐죠? 이걸로는 내용이 설명이 되지 않죠. 영화 줄거리를 이렇게 설명하면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관객이 무슨 내용인지 딱 오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죠. 면접관은 여러분의 서류를 그렇게 자세히 읽지 않습니다. 빠르게 읽어요. 빠르게 읽었을 때 빠르게 읽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글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않아서 뭐 제목을 봤을 때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영상인 걸 알겠는데 그 영상이 왜 인상 깊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답만 중요한 문제 풀이 하면서 네,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와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포기하려고 했던 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어떤 생각을 했길래 이 결론이 나오는지, 그래서 결론이 좀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기서 앞에서 내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나왔다 라고 앞에 설명을 더 써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전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점점 어려워지는 수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왜 포기하면 안 되는가라는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이러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이 너무 말 한마디로 끝나서 좋은 자기소개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문단을 안 나눈 것도 있는데요. 노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여기서는 이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는 건 괜찮습니다.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는 건 괜찮은데 또 이제는 여기서는 평소에 알던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니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재밌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공부법에 관한 걸 세 가지를 넣었는데 저는 사실 한두 가지 정도만 넣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두 가지도 조금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왜냐면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너무 얕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오케이, 구체적인 걸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멘토 메인티 수업을 하면서 문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요? 배우고 느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고 느낀 점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배우고 느낀 점을 멘토 멘티 수업을 해서 이렇게 느꼈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배우고 느낀 점이 별로 진심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느꼈고가 중요합니다. 배우고 느낀 점도 중요한데요. 그 배우고 느낀 점을 알게 된 과정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멘토 멘티 수업을 하면서 어떠한 계기가 있었나요? 이것을 느끼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멘토 멘티 수업을 하면서 멘토 멘티 수업 자체가 계기인데요. 계기를 이렇게 짧게 끝내면 안 돼요. 그렇게 짧게 끝내면 안 돼요. 계기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신뢰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기본 자체는 되어 있어요. 하지만 계기도 되게 구체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멘토 멘티 수업을 하면서 문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멘토였던 친구가 나한테 그걸 알려줬나요? 아니면은 내가 어떠한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를 풀다 보니까 과정을 생각하니까 내가 얻는 것이 더 많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나요? 그런 것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명제와 3단 논법. 명제의 논증 과정을 3단 논법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인드맵 좋습니다. 좋아요. 평소에 알던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니 맨 마지막 부분에 교학상호, 이 부분엔 딱히 내용 자체는 건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교학상호가 뭔가요? 교학상호, 저희가 인터넷에 쳐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려운 단어라면은 면접관이 봤을 때 이걸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교학상호라는 멋진 말을 썼는데 못 알아들으면 되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직접 풀어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교학상호가 무슨 뜻인지는 저라면은 저는 직접 풀었을 것 같은데 이건 이금현님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풀었을 것 같다. 그리고 1번 문항에서 다 두 갈식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 그 영상을 보고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포기하려고 했던 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이 결론을 앞에, 그리고 또 뭐지? 처음 동전하는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은 수학에 대한 흥미를 발전했습니다. 이것도 앞에, 결론을 앞에 쓰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먼저 가장 고쳐야 되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다 쓰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이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 정도, 한 가지를 저는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에게 인상 깊었던 한 가지를 계기,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사고 과정을 구체적으로 쓰시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아쉽지만 뭔가 성적이 올랐다는 거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성적이 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꼭 좀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 있을 만한 학생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성적이 오른 게 있다면 언급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체를요. 네? 숫자는 생기부에 써있잖아요. 그러면 생기부에 써있는 내용 굳이 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기소개서에 강조하고 싶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려면은 내신을 한 번 더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할까요? 저는 아마 이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가장 먼저 썼다는 의미는 자신에게 가장 인상 깊어서 먼저 썼다는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내용을 자신의 계기, 사고 과정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고교등학교 재학기간 중 의미를 도력하는 교내 활동 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토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용제로는 존재해야 하지 않는가. 먼저 칭찬을 드리자면은 토론을 했을 때 주제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썼다라는 점에서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대측의 논거를 제가 맨 처음에는 빨간색을 쳤는데요. 왜 사형수의 교화 가능성과 오판 가능성을 주장했는지 하면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대측의 논거를 타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반대측의 논거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측의 논거는 이러이러했는데 저는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너무 편협적으로 시각을 바라봤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미디어도 충분히 이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은 결론 같습니다. 배우 느낌면도 괜찮고요. 생각도 괜찮아요. 사고 과정,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사고 과정인데 사고 과정 자체가 괜찮아요. 사고 과정. 네. 그래서 저는 유스라는 사진 동화를 만들어 화면을 통해 보이는 카메라 앵글의 차이를 배워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려 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카메라 앵글, 그러니까 미디어가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카메라 앵글 때문인가요? 카메라 앵글을 달리하면 편협한 시각을 없앨 수 있나요? 아니죠. 편협한 시각을 없애려면 그냥 방송국 혹은 그 방송을 만드는 PD의 태도가 문제가 있지 카메라 앵글 자체는 오히려 영상미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편협한 시각을 언급하는데 카메라 앵글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마치 이거는 사진 동아리를 언급하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끼워넣고 싶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 편협한 시각을 이야기하는데 카메라 앵글 이야기가 나올까요? 저는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갑자기 생뚱맞게 나온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체의 특성상 모든 상황을 카메라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추가 보여. 네, 이거는 여기서는 또 이제 잘 나와 있어요. 마치 이건 영어 지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지문 중에 이상한 문장을 하나 고르라는 거 있죠. 그 1, 2, 3, 4, 5번 중에 내용과 관련이 없는 문장을 고르시오. 하면은 1, 2번 고르고 3번 이제 틀렸고 4번, 5번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상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자세히 배우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또 여기서는 영화를 배우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저는 이게 아예 다른 내용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 이제 결론이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먼저라는 말을 쓴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뒤에 쭉 내용이 이어진다는 건데 또 실제로 읽어보면 내용이 이어지진 않아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요. 그러던 중 저는 자신의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에 사회현상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영화를 여러 형성으로 사용하지 않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좋아요. 자신이 이제 사회현상을 다루는 감독이 되고 싶었는데 사회현상보다 사회현상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자신의 일상에 관련된 것을 소소하게 영화로 시작을 해보자 라는 조언을 드려서 고등학생이 얼마나 힘든지 공부에 대한 압박감을 나의 사춘기라는 노래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표현을 했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이거랑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라는 말보다는 아예 이 내용을 분리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활동하나 이거 활동하나. 이거는 이 영화에 대해서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영화에서 사회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큰 걸 하는 것보다 일단 먼저 작게라도 내 소소한 일상을 담는 것도 충분히 좋은 공부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주제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분리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영화에 대해 내 소소한 일상도 영화에서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라고 아예 두 가지식으로 먼저 써버리는 거예요. 결론을. 그게 뭐지? 네. 잠깐만요. 모든 영화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으면 사소한 일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앞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아예 다른 내용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면접관이. 그런데 이렇게 쓰시면은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연결되지 않죠. 그래서 좋은 표현 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되게 구체적으로 쓰신 것 같아서 또 다시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기본기가 충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례와 배우 느낀 점이 적혀있다는 점에서 나의 사춘기라는 노래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라고 구체적으로 쓰시고 있어요. 그리고 영상 편집에 흥미를 느끼던 제가 어느 순간 연출과 기획의 재미를 느끼고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하면서 자신의 사고 과정까지 드러내고 있고 실제로 결과도 어땠는지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배우 느낀 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잘 쓰셨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빨간색을 친 이유는요. 이 부분 때문이에요. 단지 수익만을 위해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닌 이거 수익과는 아직 비교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비록 이 영화를 통해서 돈을 벌진 못했지만 뭐 학생들이 좋아해줬기 때문에 되게 뿌듯함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수익에 관한 언급이 한 번쯤은 있어야 이 문장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이제 사소한 일상에서도 충분히 좋은 소재를 얻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큰 못에 작은 돌을 던져 물결을 출렁이게 만들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게 만든 것이 무슨 뜻인가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좀 더 큰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나의 소소한 일상, 지금 여기서 앞에 문단에서는 나의 소소한 일상도 충분히 좋은 영화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이라는 큰 연못에 작은 돌을 던져 물결을 출렁이게 만들어, 여기서는 또 이제 사회적으로 큰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는 꿈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통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렇게 쓰는 건 어떤가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방법 중 영화라는 좋은 방법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소소한 일상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무언가 큰 것을, 사회적으로 큰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 라고 쓰면은 훨씬 더 연결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는 사소한 일상 혹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데 영화가 아주 좋은 수단이다 라는 것을 배웠고, 이 수단으로 나중에는 사회적으로 무언가 큰 것을 배우고 싶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 충분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 3번입니다. 3번은 학교생활 중 배려. 그리고 2번은요 정말 일단은 먼저 구체적인 사례를 썼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되게 기본적인 거고 되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다만 개연성 혹은 이 내용이 뭔가 뜬금없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나와도 어색하지 않은가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3번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등을 실천한 사례와 느낀 점을 쓰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소재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도시락 재료는 어르신들의 입맛에 맞게 너무 달거나 쉽게 힘든 음식은 피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잘하셨어요. 맨 마지막 배우 느낀 점 부분만 언급을 할게요. 이 부분은요, 함께 먹는 밥의 중요함을 느끼셨나요? 좀 나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표현 자체로는 나눔의 중요성이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단순히 함께 먹는 걸, 밥이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눈다. 마음을 나눔으로써 내가 느끼는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나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정말 쓸데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혹은 내가 노동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나의 마음을 줌으로써 오히려 내 마음이 실제로 더 늘어나더라, 혹은 내가 새로 배우는 것이 있더라 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배우 느낀 점에서 함께 먹는 밥의 의미를 깨달았다. 함께 먹는 밥의 의미가 뭔가요? 마음을 나눈다는 건가요? 이 마음을 나눈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와닿진 않아요. 배우 느낀 점이. 두 번째, 뮤지컬 발표. 뮤지컬 발표는 개연성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각자 어느 분야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지 의견을 물으며 역할 분담을 다시 조정하여 조원들을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원들은, 네. 그런데 여기서 한 친구가 굉장히 소극적이었죠. 그러면서 다 같이 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따로 연습할 시간을 내서 저와 함께 연습하자고 했습니다. 이거를 한번 해서 맨 마지막 발표 전날에 모두가 협력하여 맞춰본 덕분에 최고의 뮤지컬로 선정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영화에 지원한다고 하셨죠? 영화를 설명하면 영화에서도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어떠한 갈등 상황이 생기고 그 갈등이 해소가 되잖아요. 근데 그 갈등이 해소가 되는 방식 혹은 방법이 이상하다 라고 하면은 관객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요. 자기소개서에서도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갈등을 해소한 방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언급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같이 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연습할 시간을 내서 저와 함께 연습하자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쓰고 그 친구가
왜 부끄러워하는지 이제 잘 생각을 해보고,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따로 연습할 시간을 내서 정우와 함께 연습하자고 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해결 방안을 너무 작게 언급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면접관은 이제 이금현님의 갈등 해결 능력을 보고 싶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학생은 이 갈등 해결을 잘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고 싶은데 이렇게 해결 방안을 너무 짧게 얘기하셔서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라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혼자 행동하는 것이 아닌 구성원과 협동하여 더 나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그러면은 이건 써있구나. 그래요. 이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성원과 협동하여 더 나은 공동체가, 이 부분만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해결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자기소개서를 평가를 해드리자면 기본은 잘 되어 있어요. 기본은 잘 되어 있어서 전 좋은 자기소개서 혹은 잘 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이 이제 개연성으로 옳은가 혹은 뜬금없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 사례는 구체적으로 잘 쓰셨는데 배우 느낀 점 혹은 과정 자체를 좀 구체적으로 쓰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과정과 카메라 앵글의 차이, 과정, 그리고 배우 느낀 점, 이 실제로 이 사람한테 와닿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와닿는다는 게요, 앞의 이야기와 연결되는가. 앞의 이야기에서는 이걸 얘기했는데 뒤의 이야기에서는, 그러니까 앞의 이야기에서는 뭐 협력, 노력 이런 얘기를 했는데 뒤의 이야기에서는 갑자기 열정 혹은 뭐 아이디어, 창의력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 연결 내용 자체가 완벽하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순서만 어떻게 바꾸면은 충분히 잘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면접관이 더 글을 편하게 읽을 수 있을까, 연결성을 더 늘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충분히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